모래먼지 사이로 다나킬 평원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연평균 기온 34도, 한여름 낮 기온은 무려 60도에 육박합니다. 다나킬 평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땅입니다. 인간이든 동물이든 살아남기 힘든 땅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폭염의 땅을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드문 신비로운 광경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is place is spectacular, isn't it? I've never seen something like this, and I'm very impressed. 아름답지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수려한 자태 뒤엔 늘 독이 숨겨져 있기 마련이니까요. 이곳도 예외는 아니죠. It can boil your fingers if you put it, or you can boil an egg with 5 to 7 minutes in here, or potato. You can boil in it. 호수가 이렇게 끓고 있는 이유는 지표면 아래 거대한 마그마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달로는 1926년에도 분화했던 활화산입니다. 해수면보다 130m 아래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낮은 화산이죠. 지각 운동으로 인해 낮아진 지반을 타고 홍해에서 흘러들어온 이 물에는 다량의 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이 결정체는 유황 성분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화산 활동을 통해 배출된 다양한 광물들이 홍해의 소금과 만나면서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낸 것이죠. Danakil area is very attractive for all geologists in general and particularly for volcanologists. This is because Danakil is a place where plates move away from each other, or this is a site of divergent plate boundary. So on our planet Earth, there is only one place on the continent. 얇아진 지각을 뚫고 지구 내부 깊숙한 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곳이 다나킬 평원입니다. 이로 인해 다나킬 평원이 속해 있는 동아프리카 지구대는 대륙으로부터 서서히 분리되고 있습니다. 대지를 뜨겁게 달구던 태양이 잠시 휴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다나킬 평원을 향해 길고 긴 한 무리의 낙타들과 함께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들과 만났습니다. 티그리족입니다. 다음 날 낙타의 발자국을 따라 티그리족의 행렬을 쫓아가 봤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티그리족은 이틀 밤낮을 걸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소금을 캐기 위해서죠. ቦሩማ እስከ ሞቶ ይገኛል እስከ ሞቶ 40 ይገኛል ከስራ ነው ስራ ከመጣ በቃ እሱ እናገኛለን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 자체가 거대한 소금 덩어리입니다. 지표면 아래로 스며든 고온의 빗물과 홍해의 지하수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증발하면서 엄청난 두께의 소금을 남긴 것입니다. 티그리족은 조상 대대로 다나킬 평원에 소금을 캐 연명해 왔습니다. በወር አንድ ወርን እንፈጃለን። ሁለት ወርን እንፈጃለን። እሱ እየመጣን ብር ይዞ ይሄዳል። ብር ይዞ ይመጣ ብር 낮 평균 기온 45도.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땅입니다. 하루 12시간의 고된 작업이 이어집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진 소금의 땅을 갈라진 틈 사이로 지렛대를 넣어 들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들려진 거대한 소금판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려진 소금 덩어리를 일정한 모양으로 다듬는 것은 연장자들의 몫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그들은 하루에 400개나 되는 소금 덩어리를 캐냅니다. 까마득한 옛날, 소금이 귀하던 시절, 이곳에서 채굴된 소금은 바다 건너 유럽에까지 수출되곤 했습니다. 티그리족이 이 척박한 땅에서 대대로 종족을 유지하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화산지대가 만들어낸 소금 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소금 덩어리를 싣고 부푼 마음으로 고향을 향합니다. 화산은 그들에게 살기 힘들 만큼 뜨거운 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운 땅은 그들에게 귀한 소금도 함께 선사했습니다. 인간에게 재앙과 축복을 동시에 선사해온 화산. 화산은 지구가 탄생된 초기부터 지구와 함께 해온 중요한 지질 현상 중 하나입니다. 안반 속에 갇혀있던 물은 화산 활동에 의해 지표로 나오게 됐으며 화산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분해하기 시작하면서 지구상에 산소가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산이 있었기에 우리가 사는 지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는 화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있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지구 말고는 다른 행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지 않은 행성들, 예를 들면 달, 화성 이런 것들은 아시는 대로 화산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내부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죽은 위성 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태평양 최대의 섬 하와이야말로 화산의 창조적인 활동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산물입니다. The Hawaiian Islands have been formed because of a hotspot that lies beneath the Pacific Ocean plate. That hotspot heats up mantle rock that melts to form magma. The magma rises and erupts on the ocean floor. If the activity continues long enough, it will build up a mass of volcanic rock that will eventually extend above sea level, forming an island. 지난 7억 년 동안 해저를 뚫고 올라온 마그마가 태평양 한복판에 100여 개의 섬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각과 함께 열점도 이동하면서 600km에 달하는 길고 긴 섬에 행렬이 생겨난 것입니다. 현재
열점이 위치한 곳은 빅 아일랜드라 불리우는 하와이 섬입니다. 섬의 남동쪽 끝 킬라우에아 화산에서는 매일 500제곱미터에 달하는 마그마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While it's continuous, so it lasts for a long time, is only about 3 cubic meters a second, which is about 100th of what a big eruption would be, or 1,000th even of what a big eruption would be in terms of that. But when you think about 3 cubic meters of material a second, that's like about 5 to 10 really large dump trucks every minute. So the biggest dump truck you can imagine, 5 to 10 of these things arriving on your front lawn every minute and dumping material on there. Soon your lawn is buried, right? And soon your neighborhood is buried. So every minute you have this kind of material, even in a very small eruption. 위협적이진 않지만 워낙 많은 양의 용암이 흐르다 보니 때로는 마을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로버트는 칼라파나 마을의 토박입니다. 1983년부터 1990년까지 7년 동안 흘러온 용암으로 인해 집을 잃어버린 주민 중 한 명이죠. And as the lava were coming, it came from this direction and started to flow to the ocean and work its way over to this area that we are on. And it came and started to cover the black sand inch at a time, slow. 킬라우에아 분화구에서 서서히 숨죽이며 다가온 용암은 마을을 지나 도로를 덮쳤고 천천히 태평양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해안선에 당도한 용암이 식으면서 그 위에 새로운 대지가 생겨났습니다. 섬의 지형은 변화했고 해안선을 따라 560에이커의 땅이 늘어난 것입니다. Hawaii would not exist if it wasn't for the volcanoes. And so the volcanoes are continually adding to the island because parts of the islands are eroding away or they're sinking because of their weight into the ocean. And so what it's doing is building new places so that life can continue to exist on the islands. Without the volcano, life would be gone from the Hawaiian island. 아직은 생명이 자라지 않는 죽음의 땅. 하지만 언젠가 이 땅이 다시 살아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Okay, when lava flows through an area, it covers the ground, and as the lava cools, it shrinks and that it cracks when it hardens and cools, and those cracks are where life first starts on a new lava flow. Open areas like this, the wind blows in spores and seeds, and those get deposited in those cracks, and the crack is a more protected environment for the seeds. 견고한 안반을 뚫고 제일 먼저 생명의 싹을 틔우는 건 선유입니다. 선유가 무성해질 무렵 하와이의 자생식물인 오히야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잎이 지고 땅에 쌓이게 되면 그곳에 새로운 흙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 탄생된 현무암질 토양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이 땅도 시간이 흐르면 비옥해지겠죠. 그것이 오묘하고도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니까요. 지난 100년 동안 화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과학자들은 화산의 재앙, 그 뒤에 감춰진 또 하나의 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 제2의 관광도시 리노. 그 중심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친환경 리조트가 있습니다. 페퍼밀 리조트입니다. 호텔 지하에 설치된 딥웰 시스템은 페퍼밀 리조트의 자부심입니다. We can pump up to 1,500 gallons of water per minute. Now the deep well you'll be looking at very soon
When I say deep well, it's 4,400 feet deep, the well is. It's 10-inch casing. It brings up 173 degree water, which is very hot. 3년 전 호텔 지하에 딥웰 시스템이라는 지열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지열 발전을 통해 화석 연료를 대신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해내기 위해서입니다. We spent $3.5 million to go the deep well operation. We're saving $2.2 million a year in natural gas. So when you do the math, it pays for itself in less than 3 years. 1,600여 개의 객실과 부대 시설, 그리고 호텔 수영장은 물론 리조트에서 사용되는 온수 100%를 지열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의 난방 역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리노시가 속해 있는 네바다주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산맥이 만들어지면서 얇아진 평지 위로 크고 작은 도시가 형성된 거죠. The stuff that we have in Nevada is actually places where the crust thins and hot material can erupt to the surface as isolated places where you have hot spots erupt. But there are places where we've seen recent basalt flows on the surface. 네바다주가 지열 에너지의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지리적인 특성 덕분입니다. 올맷은 46년의 역사를 지닌 지열 발전소입니다. This is a production well. This well goes to about 2,000 feet in depth. And what you hear is we've got a motor on top. 지하 600m 깊이에서 끌어올려진 물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발전소로 옮겨집니다. 1분에 3,000파운드의 지열수를 뽑아 올리는데 물의 온도가 150도에 육박하죠. 고온의 지열수가 내뿜는 수증기로 인해 터빈이 회전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순환 과정은 24시간 되풀이되며 매일 100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리노. 지열 발전소 한 곳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은 인구 30만 명의 리노시 모든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고도 남는 충분한 양입니다. Once you find the geothermal resource, these power plants they can't be stopped by the sun or the wind not blowing. They're not intermittent. And that's one of the greatest advantages is these produce power just like a fossil fuel or a nuclear power plant. 지각을 뚫고 폭발하는 마그마는 인류에게 재앙을 초래하지만 지표면 아래 갇힌 마그마의 뜨거운 열은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합니다. The process is an important one, but it's destructive. It's like anything else. If you get too close to it, you know, it's not a good thing. If you have a heater in your house, it's good to keep your house warm, but it's not good to put your hand on the heater, right? So it's one of those things that we have to learn to live with and we have to adjust to. 온천의 섬으로 알려진 큐슈. 화산으로 인한 희비가 엇갈리는 섬이기도 합니다. 시마바라 반도 중심부엔 운젠 화산이 들어서 있습니다. 50만 년 동안 활동을 해온 화산이죠. 1991년 운젠 화산의 동쪽 봉우리가 거대한 폭발과 함께 날아갔습니다. 198년 만에 찾아온 대풍. 폭발과 함께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화쇄류는 순식간에 마을을 집어삼켰습니다. 여기에 폭우까지 더해지면서 경사면에 쌓여있던 토속류가 마을로 맹렬히 흘러나왔습니다. 논과 밭 그리고 집도 토속류 속에 묻힌 것입니다. 당시의 폭발로 마을 주민 44명이 목숨을 잃었고 2,500채의 가옥이 소실됐습니다. 무려 2년 동안 계속됐던 운젠 화산의 재해는 시마바라 반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こちらが玄関ですね。玄関があって、入りまして、こちらが今の部分だったんじゃなかったですかね。こちらが今になってまして、で、入って左側、こちらの方が、日本でいう座敷ですね。であったと思いますが。ですからこういう、道路も走ってあったんですが、こういうのでこういう路地裏でよくソフトボールしたりとかですね、やってたもんですから。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도 어린 시절의 추억도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隣が水無川ですので、それがもう氾濫してそのままですね。 재난이 닥친 시마바라시는 운젠 화산에서 동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 운젠시의 사정은 시마바라시와 달랐습니다. 운젠시의 남쪽에는 3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척박한 땅 위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 늪지대는 마그마가 고온의 가스를 뿜어내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늪지대를 중심으로 메이지 시대부터 온천업이 흥해왔다는 운젠시.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이곳 주민들에게 온천은 그리고 화산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噴火したことによって亡くなられた方いろいろございますけども、やはり私たちにとってみれば温泉火山との共存でしょうかね。一緒に온천은 화산이 그들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화산의 위협과 은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땅 큐슈. 그래서 그들은 화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20년 전 운젠 화산 폭발로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은 시마바라 시, 수무천. 표지판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물이 없는 강이라. 그렇습니다. 수무천은 물이 흐르는 길이 아닙니다. もともとどっちもそんなに大きい川ではなかったんですけども、この災害後それぞれ大きく克服をされて災害からですね今後の災害を防ごうということで工事が進められたところです。 화산이 분화할 경우 라하르가 일어나지 않도록 화산 쇠설류가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만들어둔 것입니다. 운젠 화산에서 시작된 수무천은 도심을 가로질러 바다로까지 이어집니다. 수무천은 20년 전 그날의 고통을 기억하고 또 훗날의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가옥이 매몰됐던 지역에 재해 기념관이 설립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죠. 이곳에서는 운젠 화산이 분화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これは1991年6月3日の大火砕流で犠牲になられたカメラマンが使用されていたカメラです。私は気をつけていってらっしゃいよって言ってしまってね、頑張って撮ってらっしゃいって言ったもんですから、最後の最後までカメラ回してたんかなと思うともうすっごい悲しいです。もうすごい悲しいです私は。 화산 폭발이 어떤 참상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やはり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学習の場、学習を通して、小さな子どもたち、特に災害を経験していない、人たちに、この施設に来ていただいて、そういった災害の恐ろしさや災害に立ち向かう人の姿、そういったのを学習していただこうということです。 폐허가 됐던 마을에 매몰가옥 보존공원과
재해 기념관이 생기면서 떠나갔던 주민들도 돌아왔습니다. 한때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던 마을 주민들이 고향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本当にこう穏やかな山になってきたなと、まだこれが100年後200年後また噴火を繰り返すんじゃないかとも言われてるんですが、長く静かでいてほしいという思いですね。 화산을 찾아 떠난 우리의 길고 긴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험난한 여정 속에 화산을 되돌아봅니다. 인간에게 화산은 재앙일 수도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에게 화산은 축복 이상의 존재입니다. 화산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불타는 땅, 지구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